그러면 교재 156쪽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 1번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제목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관련 서비스업. 그럼 일단 물론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한번 우리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래요. 칠판 보시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하고 갑시다. 부동산업은요, 첫 번째 임대 공급업이 있어요. 임대 공급업.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관련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임대 공급업은 또다시 임대업이 있고요. 임대업이 있고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임개공 그랬죠. 관련 서비스업은요, 관리업이 있고 중자감이 있습니다. 중자감은요,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놓고 나서 우리가 총 몇 개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11개를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번호 생각하시면서 임대는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있어요. 3개 있어요. 개발 공급은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 있어요. 관리업 뭐 있어요? 주거, 비주거, 기타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시설은 임대하는 것도 되고 개발 공급하는 것도 되는데 사업시설이 기타거든요.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4글자씩 세분해 주셔야 되는데 뭐 있어요? 중개, 대리, 투자, 자문. 투자 자문이죠. 투자, 자문, 감정, 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걸 갖다가 그리지 못하면 시험장 가서 막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관련 서비스업을 물었단 말이야. 관련 서비스업 물었으니까 관리 2개, 중자감 3개 해서 총 5개 정도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오지선다 만들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투자 자문업 관련 서비스 맞습니까? 중자감이 있는 데니까. 중개대리 맞나요? 관리가 2개 나오는 것 같은데 주거용은 관리 있나? 그리고 비주거용도 관리 있나?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개발 공급업이 관련 서비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개발 공급업이 관련 서비스에 들어가면 안 되냐면 임대 공급업에 뭐 있고요? 임대가 있고요. 개발 공급업이 있잖아요. 개발 공급업은 부동산 무슨 업이지? 임대 공급업이지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분류 2개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2개씩 나누는 거 아느냐를 물어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공급업은 임대 공급업에 속하지 관련 서비스업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관련 서비스업이 나오면 우리 관에서 만든 대표적인 국립대학교 중자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관에서 만든 대표적인 국립대학 중자감, 중자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2번 부동산업의 분류 체계 또는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일 오른쪽에 11개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것 같아요. 일단 관리 같으면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관리 같으면 주거용 관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비주거용 관리도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5예요. 5. 주거용과 똑같은 말이 5번에 있어요. 무슨 관리? 아파트 관리. 맞죠? 그리고 비주거용과 똑같은 말이 4번에 있어요. 3번에 있어요. 뭐요? 사무실. 그러니까 주거용은 뭘 말하는 거고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비주거용은 뭘 말하는 거다? 사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설 보이십니까? 사업시설은 같은 말로 기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요? 기타. 기타 시설을 관리하는 것들은 부동산업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주거 돼요? 비주거 돼요? 뭐는 안 된다. 기타. 기타와 똑같은 말이 뭐다? 사업시설이다. 사업시설이다. 그럼 아까 한번 언급했었는데 주거와 똑같은 말은 뭐다? 아파트다. 맞아요? 비주거용과 똑같은 말이 뭐다? 사무용이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거요. 예.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 된다. 사무용을 관리하는 것도 된다. 근데 사업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 사업시설은 뭐로 보기 때문에? 기타로 보기 때문에. 언더스탠? 그래서 관리는 주거, 비주거까지밖에 없지 기타는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3번으로 갑니다. 다음 뭐야? 이렇게 됐어. 그렇지. 3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실험 보시고요. 경제적 개념에 우리 몇 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 몇 개가 있죠? 4개 있죠. 이거 어떻게 암기하고? 3번 생소상. 요거는요? 공자, 위안자. 그러면 요거 법경기로 대답해 주세요. 요거. 경. 3번이잖아. 요거. 생소상. 요거. 기. 오케이? 요거. 경. 요거. 기. 요거. 경. 요거. 기. 그래서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기역, 니은, 리을, 비읍.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이 한 2개 있으면 오른쪽도 볼 건데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죠? 답은 몇 번? 2번. 끝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법경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법 몇 개? 2개. 5개. 아휴, 내가 진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웃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웃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생사고락을 좀 같이 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요.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언제 웃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열난 것처럼 보여서 절대로 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한 번도 화가 나 본 적 없어, 수업하면서. 막 즐겁고 막 그렇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업의 재미를 위해서 막 화난 척하고 하는 거죠.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연기하느라고. 나는 수업을 하면서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답 못하고 그래도 단 한 번도 화가 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알겠냐고! 예. 자, 그래서 5개, 법 2개, 경 몇 개, 기술적, 물리적 측면 몇 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협의 강의, 여기는 없는 얘기지만 협의 강의가 떠야 돼요. 토지와 거정처물이나 중부동산 같은 게 떠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3본 생소상이라고 해서 빨리 연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연습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공자 위헌자로 해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되면 오른쪽 문제는 시간 문제죠. 4번 우리나라 부동산 소유권과 관계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1번 부동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 소유권의 정의예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무슨 물건? 제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뭐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한다는 얘기죠. 이때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는 물건은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처분을 제한하는 물건은 담보 물건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용익 물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상, 지역, 전세.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법조문 순서예요. 지상, 지역, 전세. 담보 물건의 종류는 시작. 유치, 질, 저당. 유치, 법조문 순서입니다. 유치, 질, 저당. 아마 우리 부동산학 민법 책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질권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요. 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유권 맞습니다. 민법에서 부동산. 자, 따라해 보세요.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싹 다 같은 말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무엇과 무엇이죠? 토지하고 그 정체물입니다. 오케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에 상하에 미치는 거 맞습니까? 네, 정당한 이익의 범위까지만 상하에 미치는 거 맞아요. 토지 소유권. 토지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죠? 등기죠, 등기. 등기 또는 등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등기 등록. 오케이. 토지의 정착물. 나왔네, 제목.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토지 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토지 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다시. 여러분, 저는 수업하면서 화가 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아니, 왜 화를 내? 나는 수업하면서 화내는 선생님들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모르니까 하고 났지. 알면 하고 났겠어요? 모르니까 하고 났지? 모르니까 하고 났지. 알면 하고 났겠냐고. 그쵸? 막 모른다고 막 지랄하고 하는 선생님들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를 수 있지. 자, 여러분들. 좋은 말로 할 때 이게. 자, 진짜 가만두지 않아, 진짜. 토지 정착물은 종류가 몇 개? 2개. 무슨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우리는 독립 정착물 몇 개? 4개를 공부하기로 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좀 알아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2개가 있는데 독립 정착물 4개를 공부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토지 정착물 몇 개예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 그래 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떻게 죽여 살려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종속적인 것과 독립적인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사람 미치게 만들지 말고 진짜 두 번 다시 진짜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토지 정착물 종류가 몇 개? 두 개. 뭐가 있고? 종속이 있고 독립이 있다. 독립은 또다시 몇 개? 이 네 개가 이제 건물이 있는 거 맞아요?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 있고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이 있고 타인 토지 농작물이 있는 거 맞죠? 근데 먼저 뭐라고 했냐면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그랬단 말이야. 취급되는 것이 있고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 명인방법 수목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입니다. 근데 5번밖에 체크할 수가 없는 게 답이 5번일 수밖에 없는 게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맞아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까지 토지에 상하에 미치는 거 맞습니까? 토지를 공시하는 방법은 등기 맞습니까? 다 맞단 말이야. 그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걸 찾으래요.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걸. 자, 여러분들 시험장에서요. 독립된 걸 찾으라고 하잖아요. 독립을 찾으시면 돼요. 뭘 찾으라고요? 독립된 게 아닌 걸 찾으라고 하잖아. 독립을 찾으시면 돼. 찾아서 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 바닥 무조건 독립 찾을 거야. 종속을 찾지 않을 거야. 독립을 찾으라 그러면 뭘 찾고 독립을 찾고 독립이 아닌 걸 찾으라 그러면 독립을 찾아서 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독립 찾아야 돼. 독립 찾아서 빼야 돼.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빼야지. 그러면 건물은 맞지? 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맞지? 국어 답이고 명인방법 수목 맞지?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맞지? 오케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없는 거. 뭐? 그렇지.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이 빠져 있는 겁니다.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쌤, 그 4개 있는데 왜 빠져 있다고 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2번하고요. 4번하고는 한 세트예요, 사실은. 수목은 말 수도 있고 명인방법을 갖출 수도 있고 등기할 수도 있는데 명인방법 갖췄을 때는 뭐라 부르고 수목이라 부르고 등기되었을 때는 임목이라고 부르고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여기 빠져있는 건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입니다. 필기하고 계신 분들은 왜 필기를 할까? 여기 있잖아. 여기 토지와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건물, 등기, 임목, 명인방법 갖춘 미분류 과실이나 수목. 맞았어요. 맞아. 쓰던 거. 쓰던 거 맞아 써야지. 자, 그렇게 하고 멈추면 어떡해? 맞았어? 명인방법까지만 쓰면 어떡해? 다 맞았어? 자, 6번.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해당되는 걸 찾으래요. 뭐 찾으라고요? 일단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산하지 지목이에요? 산하 지목 아니에요. 산하 지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유지 지목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지목 아닌 거 다 알려드릴게요. 지목 아닌 거. 지목 아닌 거 프레이드 나갑니다. 택지, 부지 지목 아니에요. 후보지, 이행지 지목 아니에요. 필지, 획지 지목 아니고요. 대지, 맹지 지목 아니에요. 나지, 건부지 지목 아니에요. 공지, 공한지, 유유지, 휴한지, 선하지, 포락지, 법지, 빈지, 표준지, 표본지, 소지, 한계지, 일단지 싹 다 지목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뭐가 지목인데? 지목 나갑니다. 전답 과수원 지목이에요. 대공장용지 지목이에요.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지목이에요. 종교용지, 사적지 이외에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는 28개 지목을 개론 시간에 다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10개, 11개 정도 봐드린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택지, 부지, 지금 보고 계시는 선하지, 유지 이런 거 싹 다 지목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단어가 이제 3개 남았는데 사찰용지라는 지목 있다 그랬죠? 아니죠? 뭐죠? 종교용지. 사로 출발하고 싶어 죽겠어. 그러면 사적지 하든지. 오케이? 저수지는 지목 있잖아. 저수 지목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 유지라는 지목은 있지만 저수지라는 지목은 없는 겁니다. 제박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예, 제박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11개. 그러니까 뭐 전답과 수원에 대, 공장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그다음에 종교용지, 사적지 뭐 이 정도 하고 나시면요. 5초 컷이에요. 5초 컷.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5초 컷. 모르는 사람들은 싹 다 본 것 같아. 다 봤대. 근데 어디서 봤었어야 돼? 지목에서 봤었어야 돼. 지목에서. 지목을 물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7번. 토지 관련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부터 갑니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건 뭐라 그러죠? 획지가 아니에요. 필지입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따질 때는요.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니죠. 택지 농지 임지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내에서 바뀌고 있으면 얘는 상호간이래, 내에서래. 내에서는 무슨지? 좋아요. 나지는 뭐가 있어요? 공법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토지상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의 제약 및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토지 맞습니까? 뭐 삭제? 공법은 삭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법상 제약은 있습니다. 예.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요거는 소지고요. 부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저 따라하세요. 건축 가능 플러스 불가능. 도로, 철도, 하천. 바닥 토지. 포괄. 뭐를 포괄하는 거냐면 건축이 되는 땅도 포괄하고 안 되는 땅도 포괄하고 바닥에 있으면 다 되는 땅을 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왔었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땅을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물과 관련되는 개념을 제가 두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뭐 이렇게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야. 요거 빼고 두 개를 더 해드릴게. 물과 관련되는 땅이 간석지가 있고 빈지가 있어요. 간석지가 있고 빈지. 자, 그럼 대답 잘해봐요. 만조와 간조 사이에 있는 토지는 간석지.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로서 잠깐만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잠긴 토지 그러면 포락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락지와 선하지와 그 다음에 간석지. 다시 왜 그래? 다시 포락지와 빈지와 간석지 요 세 개 개념은 구분하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간조, 만조 사이에 있는 땅, 간석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해안선부터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땅은 좋아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 원래는 전답이었어. 하천으로 변했어. 또는 물 밑에 잠겨 있어. 이런 땅은 답은 몇 번? 지금 동그라미 돼 있다고 이거 지금 서봐 이런 거잖아. 어? 와, 대박인데? 괜찮아요. 됐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쪽 같죠? 마치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감쪽 같다니까? 내가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화가 안 났어요, 지금. 아까 방금 4번 한 사람 남아. 집에 가지 마, 오늘.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은 필지, 내에서 바뀌는 땅은 이행지, 낮이는 뭐는 있음, 공법은 있음, 자연 상태 그대로는 소지, 포괄적인 땅이 부지. 포괄지가 뭐야, 포괄지가. 자, 다시. 포괄지. 포괄적인 땅이 부지예요. 건축이 되는 땅, 안 되는 땅 다 포괄하는 땅. 아, 포락지랑 헷갈렸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물 밑으로 잠긴 땅이 포락지. 포괄지는 없어요. 예, 답은 5번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8번으로 갑니다.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약간 어렵게 낼 때는요.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 이렇게 나오면 뭐죠? 필지죠. 지분을 빼버리는 거야. 지분을 빼버리고 지문을 엄청 길게 만든 다음에 등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살짝 숨겨. 그러면 마치 필지가 아닌 것처럼 보여. 볼게요. 부지는 그랬어요.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져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지지. 부지가 아니지. 부지는 뭐라 그랬죠? 포괄적인 땅. 건축 가능 땅 받고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부르는 포괄적인 땅. 건물 짓고 남아있는 부분의 토지는 공지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두 번째, 자 보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단위. 그러니까 지번이란 말까지 주면 너무 좋은데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이란 말을 주면 너무 좋은데 토지를 등록하는 땅은 대지예요? 아니면 필지예요? 요거 필지예요. 필지. 대지 아니에요. 3번 갑니다. 빈지를 얘기했어요. 빈지는 과거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는데 지반이 절토돼서 무너져 내려서 바다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 이런 땅은
아, 그렇죠. 이게 포락지입니다. 빈지가 되려 그러면 뭐라는 말을 써야 되면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지금 서프라이즈인가 이거? 몰카? 몰카야? 오늘 개론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이렇게 말려 죽이자 뭐 이런 거야? 반응을 지켜보고 지금 몰카지 이거. 여러분 몰카였다면 성공. 네, 많이 놀랬어요 여러분들. 그만해. 같은 것도 여러 번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재밌었어요. 서프라이즈였어요? 오케이, 지금 다시 합시다. 서프라이즈. 깜짝 놀랐어, 진짜. 몰카야. 자, 다시. 빈지는 법적 소유권은 없지만 이용 가치는 있는 바다 육지사 해변 토지, 해안선부터 등록지점 사이 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포락제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게 나왔네 이게. 바다 육지사 해변 토지 나왔지? 이게 무슨지? 두 개 바뀐 거예요. 이 위에 게 포락지고 밑에 게 빈지인 거예요. 네, 오케이.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뭐죠? 오케이. 답은 몇 번?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 30회 때 이 문제를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1번은 좀 쉬웠어요. 1번은 그 건축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공지가 맞거든. 근데 2번에서 등록을 못 찾은 거야. 그리고 지번이라도 있으면 더 좋았는데 지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필지. 근데 등록이라면 얼마 줬기 때문에 필지를 찾기가 좀 힘들었고, 3번, 4번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짬뽕이 돼버린 거지. 갑자기 포락지가 뭐였더라? 빈지가 뭐였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5번까지 살아서 남아간 사람도 잘 없어요.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자, 이번에는 9번.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고 좀 변형된 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먼저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개론 시간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공시법 시간에 외우는 건 괜찮아요. 개론 시간에 특히 혹시 1차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걸 다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를 외우라고 했냐면 수로뚝하고 저수지, 호수, 댐, 연못 이거하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수로뚝은 뭐였고? 국어였지, 국어. 그 다음에 저수지, 호수, 댐이 유지였고, 얘는 국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렸고. 2번.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에 따라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한테 안 배우셨죠? 여러분들 다 학원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학원, 무도학원도 학원으로 분류할 것 같은데 딱 두 개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학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뭐로 분류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다른 학원은 다 학원인데 무도학원은 뭐예요? 위락시설로 분류를 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맞다는 걸 갖다가 이건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의 별표 3조 5에 있는 그런 별표 1, 3조 5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답은 2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2번이 답이라는 걸 혹시 잘 모르겠다면요. 3, 4, 5번이 틀렸다는 걸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3번 갑니다.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해요.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이건 뭐 떴어요? 성원에 바뀌는 건 뭐죠? 후보지죠.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기호 단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건 뭐죠? 준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갑니다. 건부지는 비싸요, 싸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 때문에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낮게. 오케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로 두기 때문에 뭐고요? 그거고, 다른 학원들은 전부 다 학원인데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정비 학원은 뭐로 보고? 자동차 시설. 무도 학원은 위락 시설로 본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상호안에 바뀌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바뀌면 300세대 미만의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원룸형이 대부분이고 하는 건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 준주택이고, 공동주택 내부 일부를 생활은 가능한데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답은 몇 번? 2번. 웃고 즐기는 건데 답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계속 갑니다. 10번.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한번 가볼게요. 택지 나왔어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 맞아요?
종류 세 가지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예. 이게 맞는 순간 몇 번은 답이 아니에요. 3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2번 갑니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뭐예요? 일단지예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맞죠? 한번. 지가 뭐 한대요? 공시한대요. 자, 그래서 7글자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가 뜨면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하됐어요. 뒤에 상호가 내에서가 중요하됐어요. 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상환이 나오면 이행지의 후보지예요. 정리합시다.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상공은 뭐고? 택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 일단의 토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택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땅은? 택지농지임지 상환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택지농지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다 틀리고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답은 몇 번? 1번. 근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디귿을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귿을 맞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기억도 맞는 것 같은데 디귿을 표준지로 봐버린 거지, 시험장에서. 디귿도 맞는 것 같아. 그럼 기억과 디귿을 다 포함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또. 그게 없어. 그게 있긴 있는데 그거 5번이야. 근데 또 2번하고 틀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이 문제 가지고 막 뭐 2분 보고 3분 보고 막 그랬다니까. 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글자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지가 공시 때문에 선정된 땅은 표준지 공시가를 돌려주시면서 표준지고,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말 다 맞다고 생각이 될 때는요, 이상한 장난을 치지 않았는지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계속 갑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출발합니다.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쉬게 하는 땅의 이름이 뭐죠? 휴환지입니다. 휴환지. 공지가 아닙니다. 공지는 어떤 땅을 말하는 거야? 건물 짓고 남은 땅. 건폐율 때문에 건물 짓고 남은 땅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이거는 맞네요. 맞고.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에 등기한 단위는 뭐죠? 이거는 틀렸네요. 후보지 이행지가 시험에 나오면 임농택 다음에 나오는 상호간 내에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상호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후보지가? 이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법지. 법지는 일단 법을 먼저 보세요. 법이 있대요, 없대요? 그럼 뒤에 거 보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 돼 있으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고 이용 실익은 없다 또는 적다 이런 토지. 법은 있는데 이가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네요. 맞는 건 누구? 맹지, 후보지, 법지. 총 몇 개? 3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12번.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의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도로, 하천. 도로, 하천은 건축이 안 되는 토지잖아요. 이런 땅에도 다 쓸 수 있는 포괄하는 땅을 뭐라 그러죠? 부지.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는요? 산하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지 아니한 토지는요? 맹지. 상환에 바뀌는 토지는요? 후보지가 되죠. 5번 물과 관련되는 개념은 정말 조심하자 그랬어요. 물의 침식으로 인해서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이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무슨지? 포락지가 되는 포락지. 다시 할게요. 물과 관련되는 개념 3개. 만조와 간조 사이에 있는 땅. 잘했어요.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활용 실익이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로서 해안선부터 토지 등록 지점 사이에 있는 토지는 바닷가라고 하게 돼요. 빈지 바닷가. 원래는 전답이었는데 하천으로 변해버렸대요. 즉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땅이 물 밑으로 잠긴 땅의 이름은 무슨지? 포락지.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오케이. 13번. 13번은요. 오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건 아니고요. 제가 문제집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었고 기출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4번 지문에 330을 660으로 수정해 주시죠. 4번 지문에 330을 660으로 수정하지 않으시면 답이 없어요. 자, 4번 지문에 330을 660으로 수정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연립주택 나왔어요? 몇 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4계층 이하. 맞죠? 아니죠. 아니죠. 초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4계층 이하의 660을 초과할 때 연립이라 그래요. 오케이? 두 번째. 다가구는요. 3계층 이하입니까? 맞아요. 330 이하입니까? 아닙니다. 330이 뜨면 이제 무조건 틀린다니까. 660이면서 무슨 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두 개가 틀렸어요. 660이면서 단독주택이에요? 다세대. 330입니까? 아니라니까. 660이고 5계층이야? 아니라니까. 4계층.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다중, 학생, 직장, 장기간, 독립된 형태 아니고 660 이하의 3계층이야. 다중주택 맞습니까? 660 바꾸면 맞습니다. 이제 답은 몇 번?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 맞죠? 아니죠. 몇 세대? 그래서 어차피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숫자에 여러분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냐면 던지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대답합시다. 5계층 이상은 4계층 이하의 660 이하는 다세대. 순서 바꿀 수 있잖아. 아니 지금 순서대로 안 했다고 지금 눈으로 나한테 욕하는 거야 지금? 지금 욕했어 방금 누가? 다시 할게요. 4계층 이하의 660 초과 연립. 3계층 이하의 660 이하의 19세대 이하 다가구. 3계층 이하의 660 이하의 학생, 직장인, 장기간, 독립구조 아니면서 취사는 안 되고 욕실은 되고 하는 건 다중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도시형 생활은 몇 세대 미만이고 300세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기호단호 준주택.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있지만 생활은 가능하지만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오케이? 다음 14번 갑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 관련 있는 것을 모두 찾아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토지 특성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 22쪽을 한번 펴보세요. 22쪽. 22쪽 펴셨어요? 22쪽 펴시니까 토지 특성이 잠깐만요. 토지 특성이 나옵니다. 4번 테마.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 여기까지 좀 쉬셨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